안녕하세요. 개창TV 개창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운영으로 월 89만 4,541원을 번 경험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2020년 월별 애드포스트 수익 현황인데요. 이제 네이버 블로그만을 통해서 광고 수익이 발생된 내용이에요. 여기서 애드포스트라는 거는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 광고 수익을 집행하는 기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까요? 그 정도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거는 2020년 1월 정도부터 시작된 거고요. 2020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요렇게 하다 보니까 2020년 4월에 89만 4,541원을 실제로 벌게 되었어요. 2020년 5월에는 89만 원은 아니지만 58만 4천 원이라는 돈을 벌게 되었고요. 이 금액이 작다고 생각하면 작은데 저한테는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직장인들한테는 월 30만 원? 정말 작은 금액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블로그 컨텐츠, 이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게 된 이유는 사실 요즘 지인분들이 너 블로그에서 얼마 버냐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실제로 제 네이버 블로그만 들어와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왜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사실 또 하도 궁금해서 알려달라고 하길래 그냥 알려주면 이거밖에 못 버냐라는 사실 질문들을 가끔 하시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좀 저한테는 황당하기도 한데 돈이라는 게 다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에 58만 원이라는 돈을 벌게 되었는데요. 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의 내용들이에요. 3만 원을 벌 때도 있고, 9천 원을 벌 때도 있고, 5,900원도 벌 때도 있고, 또 3만 6천 원을 벌 때도 있고, 이런 돈들이 모여서 실제로 58만 원이라는 돈이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이 돈이 입금되는 날은 제가 알기로 한 2월에 20일경에 입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5월에 번 수익은 아마 6월 한 20일경에 또 수익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블로그 수익 목표는 하루에 10,000원을 좀 목표로 잡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10,000원을 무조건 벌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막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10,000원 이상 벌었으면 나 오늘 너무 성공했다, 뭐 이런 기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는데 가장 기분 좋은 날은 다른 게 아니라 토요일 또는 일요일 날 휴일에 출근 안 하잖아요. 근데 뭐 늦잠을 자던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광고 수익을 봤을 때 그 기분이 또 그렇게 짜릿할 수가 없습니다. 출근을 안 했으니까 교통비가 든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업무를 진행한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출근을 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 달 1일 하루 1만 원의 수익 목표가 있고요. 한 달이면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 정도의 현재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돈만 벌었다는 내용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건물주랑 비교하는 내용을 좀 가져볼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수익을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는 정말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캐주얼하게 아니면 또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꿈이라고 하는데 물론 저도 꿈인 게 갓물주거든요. 건물주랑 좀 비교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매수해서 월세 받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좀 찾아보다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월세 3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좀 찾아봤어요. 다행히 그 건물에 같은 호실일지 아닌 호실은 모르겠는데 실제로 또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판매를 한다고, 그 오피스텔 상황을. 그래서 보니까 실제 매매가가 1억 2,500만 원이고요. 제가 웬만하면 혹시라도 피해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상세한 내용들은 다 지웠어요. 뭐 이렇다고 해서 찾아보실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피해보지 않게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좀 인지해 주시고요. 요 오피스텔을 구매하면 1억 2,5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고요. 그냥 캐주얼하게 약 1억 2천이다 하고 계산을 하면 월 3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1억 2천만 원만 있다고 해서 그 오피스텔을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뒤에 그림이 살짝 보이진 않는데 취득세 575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료가 약 63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합계가 약 638만 원 정도가 있어야지 그 금액
그 아까 1억 2천에다가 638만 원이 있어야 30만 원씩 수익이 발생하는데, 사실 638만 원이라는 돈은 저 세금이랑 중개보수료 비용들이잖아요. 그래서 30만 원씩을 번다 한들 21개월 정도는 그냥 무료 봉사 느낌으로 진행이 하셔야 된다. 약 22개월 차부터 내가 매월 3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21개월 동안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무료 봉사 기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월 30만 원 보는 효과가 전 다른 게 아니라 약 1억 2천만 원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해서 약 21개월 동안 무료 봉사한 상황과 동일한 효과가 아닌가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 해석 방식이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또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이 오피스텔 매수 이후에 세입자 중개보수료는 제외한 금액이에요. 빈 공실된 오피스텔 상황에서 누군가 세입자를 또 끌어들여야 될 역할을 직접 하면 좋겠지만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할 거고,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또 제외했다는 내용.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감가상각이 생각보다 많이 돼요. 그 오피스텔 내부 안에 뭐 전자레인지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뭐 가전제품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감가상각이 된다는 거. 보통 감가상각 5년인데 뭐 5년 이상 쓰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오래된 기기 또 쓰고 싶지 않아 하시는 세입자 많잖아요. 그럼 또 교체를 해줘야 되는 비용도 다 제외한 거고, 그 다음에 공실률 비용도 제외한 거예요. 뭐 지금도 아까도 보셨지만 세입자를 구하는 그 네이버 광고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공실 비용도 다 제외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당연히 공실이 생기면 관리비도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을 할 텐데, 뭐 청소비가 됐던 경비원 분들 비용이 됐던 그런 비용들도 다 누가 내겠습니까? 우리 건물주가 다 비용으로 발생될 비용들인데 그런 거 다 제외했고, 그다음에 좀 특이사항으로 그 돈을 은행에다 예금으로 예치했다 하면 이자 수익이 또 기회비용으로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계산을 제가 잠깐 해봤어요. 1억 2천만 원을 21개월 동안 예금으로 가입하면 도대체 이자가 얼마인가? 요즘 세상이 참 좋아가지고 네이버에서 뭐든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원금합계 1억 2천, 세전이자 420, 이자 과세가 또 15.4%가 이자 발생하고, 실제로 1억 2천을 제외하면 355만 3,200원이라는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1억 2천을 갖고 있었다면 21개월 동안 저 같으면 오피스텔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유는 355만 3,200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은행에다가 예치를 했을 때. 물론 뭐 저는 또 이걸 주식에다 투자할지 예금에다 투자할지는 모르지만 가장 안정적인 예금이자 수익으로 한 2%대로 계산을 하면 월 16만 9,200원 수익이 발생하고요. 뭐 지금도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21개월 뒤에도 블로그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목표 30만 원. 그러면 21개월이면 630만 원입니다. 월 30만 원. 그러면 어찌됐든 합계도 계산하지 마시고요. 월 16만 9,200원, 월 30만 원만 더해도 46만 9,200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두서없는 얘기, 블로그에 대한 강의 뭐 이런 내용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그 실제로 블로그 수익이 발생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 확인했던 내용이고요. 저는 이 월 30만 원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보통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자기 급여에 곱하기 100이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면 그게 또 가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만 원도 곱하기 100 하면 얼마입니까? 30만 원, 300만 원, 3천만 원, 3천만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블로그 운영도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수익의 수단이다, 이런 걸 좀 표현을 드리려고 이래저래 좀 두서없이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블로그 운영 관련된 내용들도, 그 다음에 좀 제가 앞으로 기획된 내용들 천천히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서 저한테 도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골뱅이하고 개창하면 제 인플루언서 홈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제가 작성된 블로그나 유튜브나 또 뭐 인스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이쪽 안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편하기도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